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주선아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오롯에서 사실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버버버 거리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올해 나이가 32살이고요. 감사해요. 애터미를 20살이라는 정말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약 만 12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얄마스터의 직급으로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연봉 4억 이상이라는 고소득을 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애터미를 접했던 건 저희 이제 엄마이신 김경숙 임페리얼님 소개로 사실 애터미를 처음 접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용을 하고 있었고 내가 이 길로 나아가서 나중에 정말 좀 이름을 좀 널리 좀 알려봐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미용을 했었었는데 이 상황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미용실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밑에만 하더라도 상가에 다 미용실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블루오션이 아닌 정말 레드오션이구나, 내가 이 안에 굳이 발을 들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사실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를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미나 방문을 해서 이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와, 회장님처럼 저렇게 된다고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근데 그 사기꾼 같은 그 언변술에 제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저희 엄마는 운전을 하시고 저가 뒤에 타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오늘 세미나 들어보니까 어떠니?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엄마, 나 애터미 해야 될 것 같아, 나 미용 그만둘 거야, 나 애터미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운전을 하시다 말고 고개를 뒤로 휙 돌리시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미용을 해왔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애터미를 하려고 하냐, 나는 너 애터미 하라고 세미나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라서 내가 널 세미나에 데리고 간 거다, 애터미 할 생각은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닌데 난 애터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저희 엄마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애터미 하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면 저울질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울질을 해보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미용과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애터미를 딱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봐라. 근데 그 중에서 단 1%라도 더 너의 마음이 치우치는 게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해라. 그래야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냐? 이미 마음속엔 애터미가 콱 꽂혔거든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사실은 3일을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미용은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면 빌딩을 지어서 그 건물에 샵을 차려가지고 직원을 쓰면 되지만, 애터미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 절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케팅 플랜을 12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저게 도대체 뭔 말이다냐 했거든요. 도대체 저 숫자는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왜 1점당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원이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왜 후원수당은 몇 프로고 직급수당은 몇 프로고 왜 전체 회사 매출에서 35%라는 수당을 왜 풀어주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마케팅 공부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마케팅 공부는 다 필요 없어요. 내 통장에 수당이 들어오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아마 여기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그 수당을 받기 전까지는 이 마케팅 플랜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마케팅 플랜이 딱 이해되는 그 시점이 제 통장에 수당이 들어온 그날, 정말 마케팅 플랜이 진심으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 약 한 6만 3천 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 그게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정말 사기꾼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을 제가 지금까지 12년을 해오고 있지만, 초창기 때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그래도 풍요롭고 먹고 살 만큼 벌고 있고 하지만 12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만 있냐? 엄마 아빠만 있었어요. 동생들이랑.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집에 정말 빌부터 사는 하숙생, 딱 그 정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었을 때 오히려 내가 이 애터미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한다면 나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애터미에서 월 1,000만 원만 벌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월 1,000만 원을 벌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제 맘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출근을 해서, 센터에 출근을 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스폰서이신 김사하 크라운 마스터님과 저랑 둘이 눈 마주치고 앉아서 꿈뻑꿈뻑, 그게 저희 첫 출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래도 그때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그 12년 전에 그 과거를 끄집어 꺼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저만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애터미를 그때 시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회장님의 강의 중에 성공의 8단계였어요. 이 성공의 8단계 중에 사실 회장님이 제일 우선으로 꼽는 게 첫 번째,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이라는 부분이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여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첫 출근하는 날 저희 엄마이신 김경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권을 만들어야 쓸 일이 생기지, 여권부터 만들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출근하는 날 아침에 미팅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시청에 가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요, 정말 여권을 만들자마자 딱 3개월 만에 국제선이라는 국제선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딴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여권을 만들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됐었냐면,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로 비행기 타니면서 세계 곳곳을 누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 여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사실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꿈만 있다고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꿈을 내가 꾸기는 했지만 이 꿈에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결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선택할 것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애터미 처음 시작한다고 저희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중에 몇 명이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동창 회장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주선아 다단계 시작했대. 연락 오면 연락 받지 마. 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던 제가 동창회를 못 갔어요. 동창 회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너 오지 마. 애들이 너 오는 거 불편해해. 그러니까 너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지 마. 미안하다. 이러면서 저를 동창회에 초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동창회를 가서 애들한테 애터미를 죽기 살기로 전달을 했다고 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동창회 회장입니다. 네, 동창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최고죠? 이게 바로 애터미의 머니의 위력입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동창회장을 맡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좀 써.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넌 쓸 수 있잖아. 좀 써줘라. 네가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힘든 친구들도 좀 도와주고 좀 살펴봐주고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지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애터미의 위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처음에 애터미를 선택을 했었을 때는 저의 꿈이 세계 일주이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정말 비행기를 마음껏 타보는 게 저의 꿈이었다면 지금은 그 꿈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의 꿈이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이 되고 싶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애터미를 왜 시작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애터미를 시작한 이유, 시작한 목표, 시작한 의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뚜렷해야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는 게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꿈으로 시작을 해서 결단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친구들도 포기를 했었어야 됐고 뭣도 포기를 했었어야 됐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진 게 없으면 결단을 할 게 없다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뭐 따지고 재고 할 게 없다고. 그냥 다 놓고 나오면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가 위안이 안 됐어요. 아, 내가 왜 이것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되나? 아, 이거는 좀 내가 쥐고 있고 싶은데? 이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시간이 갈수록요, 제가 알아서 단념이 되고 포기가 되더라고요. 친구들 3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월 1,000만 원 벌고 벤츠 뽑고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꿈과 결단을 딱 했었을 때 뭘 했었냐면 명단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아무도 안 받을 때 있잖아요. 저희 희망적인 사촌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 오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제가 오빠 나 애터미 사업 시작했어. 애터미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다단계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 오빠가 전화에다 대고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다단계 시작했냐? 이러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나한테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도 네가 나한테 전화는 했으니까 네가 팔고 싶은 제품 딱 하나 사준다고. 그게 그 사촌 오빠의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나하나 전달하는 게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남들은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거 뭐 너무 재밌고 뭐 풍경도 예술이고 저는 아니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하루하루가 이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것처럼, 제가 등산 겁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등산을 하루에도 정말 밥 먹듯이 몇 번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이 명단 작성을 어떻게 했냐면, 명단 작성을 할 게 없다. 나는 명단이 없다. 엄마, 아빠, 삼촌들, 이모부, 뭐 사촌 언니, 오빠, 뭐 작은 아빠 등등등등등 다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지금은 임페리얼,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 스타 마스터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 힘들게 일을 했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가 다 가입을 시키다 보니 제가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친척들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냐? 제 밑으로 줄줄줄줄 동생들과 사촌 동생들. 근데 중요한 건 미성년자, 가입 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현실이? 그러면 명단이 없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친구들도 안 돼, 사촌 언니 오빠들도 안 돼, 친척들도 다 안 돼. 어떡해요? 맨 땅에 헤딩해야죠. 현장 나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제품 들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 나왔습니다. 혹시 애터미 들어보셨나요? 애터미 들어보셨나요? 제품 한번 써보시겠어요? 발라보시겠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이 소리를요 몇 번씩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이 명단 안에서 명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개척을 한
분들을, 그 소비자들을 명단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 안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현실 자체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명단이 없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지요. 밖에 나가면 다 내 명단이에요. 애터미를 모르는 모두가 내 명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이 쉽습니다. 저는 이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내 명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일이 너무 재밌고 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초대를 하냐면 여기저기 이제 그 소비자로 초대를, 이제 소비자들을 컨택을 했으니까 그 소비자들을 센터로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그 소비자의 상가가 있으면 그곳으로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 사업 설명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숫자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렸다고, 1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숫자를 이해하는데 1년이 걸리면 내 파트너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인 저희 동생 집에다 앉혀놓고요, 요만한 정말 백보드판을 하나 사가지고, 백보드판 요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야, 너 앉아서 들어봐, 이렇게 해서 마케팅 설명하고 회사 설명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언니, 나 사실 그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애터미 안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 욕심이 좀 넘쳤어요. 뿜뿜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애터미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가 애터미 전체 사업자 중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밖에 없었다니까요. 제가 2014년 1월에 창단한 영리더스 클럽 1기거든요.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하려면 약 10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임페리얼을 가도 졸업을 못합니다. 네, 그게 저희 현실이에요. 그러니 애터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4 용지에 딱 적었습니다.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딱 적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다 적었어요. 다 적고 나서 이거를 또 다른 종이에 옮겨 적습니다. 어떻게 옮겨 적냐면, 이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 소비자들이나 부업자들과 협력자들한테 꼭 이 내용만큼은 빠뜨리지 말고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형광펜으로 밑줄을 쭉쭉쭉쭉쭉 그었습니다. 이것들을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적었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 1시간짜리, 1시간 30분짜리 이런 식으로 50분, 40분,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간소해지는 그런 사업 설명을 연습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면 나 시간 5분밖에 없어, 5분 안에 애터미 설명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잘 잡아야, 잘 컨택을 해야 애터미 사업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 그만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애터미를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딱 추려서 5분이라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 5분이라는 시간을 만들고 타이머를 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무조건 타이머를 놓고 맞춰놓고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5분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하니까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혹하게 설명을 하니까.
애터미를 안 들으면 안 될 만큼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쏙 빠져들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런 애터미 사업 설명이 가능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고 국무총리가 와서 앉아있어도 내가 애터미만큼 이 사람들보다 잘 아니까 달달달달달달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를 이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후속 관리가 많은 분들이 쉽다라고도 생각하고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후속 관리가 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소비자들한테 결국은 이 애터미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저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라면 내가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 사람들이 귀를 쏙 오픈을 하고 들을 수 있을까? 나한테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제품 전달을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가정을 하다 보니까요, 확실히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시로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초창기 때 애터미는 커피 제품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그 상가라든지 집에 방문을 하는데 맨날 커피를 얻어 마시는 입장이 됐던 거예요. 제가 얻어 마시는 입장.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소비자한테 이제 방문을 했는데, 상가를 방문을 했는데 보험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는 멘트가 안녕하세요, 커피 얻어 마시러 왔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상가 주인분께서, 저희 소비자이신 상가 주인분께서 그분한테 커피 한 잔을 드렸는데 그분이 다 드시고 나서 이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사람들이 하나같이 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맨날 얻어 마신다라는 말만 하지? 왜 맨날 얻어 마시려고만 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딱 캐치를 했어요. 아, 나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면 다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보온병을 큰 걸 2개를 사가지고 한여름에는 얼음 가득 채워서 커피를 타가지고 다니고 한겨울에는 뜨끈뜨끈하게 해서 커피를 타가지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겨울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러 왔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꺼냈더니 이 소비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품 하나 살 거 2개 사주고 2개 살 거 4개 사줘요. 그리고 소비자 한 명도 소개 안 해줄 것 같던 사람들이요, 2명, 3명, 4명 고구마 줄거리 엮여드시는데 우르르르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입장면이라는 걸 가정을 하다 보니까요, 생기는 예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애터미 믹스커피랑 블랙커피 정말 잘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들고 다니면서 한 잔씩 먹이라고 해요. 먹이라고 해요. 이게 표준어죠? 먹이라고 해요. 드시라고 전달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홍보하기가 좋아요. 애터미 심층수와 애터미 컵과 애터미 커피가 있잖아요. 홍보하기 최고입니다. 1타 3P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제품을 들고 다니시면서 홍보를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품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는 주선아, 애터미, 나 자체를 애터미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 자신이 상품이 돼서 PPR을 해라. PPR을 해야지만 내가 애터미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하고 애터미라는 걸 떠올렸을 때 나를 인식을 한다. 제가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체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후속 관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후속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서 마음을 사라고 하거든요. 마음. 이 마음을 사야지 소비자들이 결국은 나한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소비자한테 마음을 사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 소비자는 나한테 제품도 구매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도움을 주지 않아요. 소개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 마음을 사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소비자들과 결국은 상담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텐데, 소비자를 골드 소비자로, 골드 소비자를 협력자로, 협력자를 부업자로, 부업자를 사업자로 만드는 건 결국 이 상담 안에서 저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담이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할 일만 찾으면요, 못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내 소비자들보다는 내가 애터미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터미 사업 자체가 좀 쉬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상담을 할 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그 장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단점이었어요. 무엇인가 사업 설명을 한번 하러 가도 나이도 어리면서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고, 나이도 어린데, 나이도 어리면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아시죠? 네, 그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젊으면 이걸 장점으로 써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비자들이고 협력자들이고 다가갈 때 이모, 삼촌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조카 같다고, 딸내미 같다고, 며느리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소개도 해주시고 제품도 구매해 주시고 협력도 해주시고, 이런 단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저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파트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파트너들을 복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복제. 나와 같이 애터미 사업에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애터미 사업에 정말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나는 내 자체가 애터미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컨택을 해서 복제를 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요, 처음부터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애터미 사업을 10년을 하니까 이제는 이 꼴, 저 꼴, 별 꼴, 땡땡땡 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근데 진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꼴값을 벌어가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10년, 12년 전에 겪었던 그런 모든 과거들은 지금은 웃을 수 있는 과거가 됐다, 에피소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요, 정말 가슴을 치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 부모님도 모르는, 스폰서 파트너도 모르는 그런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그 세종시, 제가 세종시 시민인데 세종시 앞에 있는 그 금강을 채우고도 넘친다고 제가 막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병원도 다녀보고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선택한 애텀이야. 내가 선택한 애텀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애텀이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애터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안에서 성공을 해야 돼. 저는 이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같이 현장 다니면서 후원 다니고 했었는데,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파트너 손 붙잡고 개척 다니거나 제품 전달을 하러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센터에 후원 가서 파트너들이랑 뭐 이제 강의하고 미팅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아까 63,000원 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63,000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정말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이 63,000원이라는 숫자를 결코 작은 숫자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나한테 63,000원이 아니라 6,300만 원, 6억 3천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을 가면 10억을 준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억을 준다고 합니다. 전용 기사에, 정말 중대형 세단에, 비서에, 오피스텔, 이런 모든 부분을 회사에서 다 준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받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백날 첫날 준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해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자 해야지 가져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 처음 시작했었을 때 목표가 월 1,000만 원이었고, 내가 월 1,000만 원이면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월 1,000만 원 버니까 세상을 다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월 1,000만 원 보니까 2,000만 원 벌고 싶고, 2,000만 원 보니까 3,000만 원 벌고 싶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저 끝에 있는 임페리얼이라는 그 산의 정상에 올라서 그 등반을 해서 깃발을 꽂아야 하니까, 그 목적지를 반드시 나는 달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꿈꾸시고, 내가 만약에 이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이라는 직급까지 올라갔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내가 현장에서 뛰는 일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띄엄띄엄 13,579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스텝 바이 스텝, 단계 차근차근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63,000원 벌자고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1억을 벌고자 애터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벌려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는 그 대가 지불을 하지도 않고 그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는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한 욕심. 절대 그런 욕심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내가 월 5천만 원을 벌고 월 7천만 원을 벌고 월 1억을 벌고 싶으시다면 그만한 대가 지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미나에 오는 거, 피곤해서 싫어, 멀어서 싫어, 거기 가봤자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 1%의 어떤 것, 그 어떤 것 때문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1%의 어떤 것에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의 어떤 것, 정말 연봉 2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1%입니다. 상위 1%예요. 그 상위 1%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되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정말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셔서 이 애터미의 비전, 그리고 내가 애터미의 비전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임페리얼이라는 그 정상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모두 다 성공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